제천으로 가고 있죠. 제천에 김진명 작가라고 소설가시죠. 1993년에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저술을 하셨고, 우리나라에서는 뭐 이름만 대면 아시는 그런 베스트셀러 작가, 그분을 인터뷰를 하고 가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발간된 책 풍수전장에 보면 저출산에 대한 어떤 그런 고심들을 이렇게 적어 놓으신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연애를 하지 않고 결혼을 하지 않고 출산을 하지 않는 이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일남육녀 가족이 많은 데서 태어나기 때문에 애들이 좀 알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애들이 한 명, 두 명으로 태어난 그런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자녀를 많이 낳아야 된다는 그런 게 아닌 것 같아. 현재 현실적으로 사회 구조적인 문제도 좀 많다고 봐요. 제가 또 애를 키우는 입장이다 보니까 자녀에 대한 투자 비용이 예전보다 너무 많이 들어가기도 하고, 경제적인 부분은 되게 무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두근두근합니다. 두근두근해. 만나러 가는 그 길이 사실 웬만해서는 긴장 하나도 안 하거든요, 사실. 누구를 만나도 되게 긴장이 됩니다. 보통 이제 그 결혼 정보 회사 그러면은 결혼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 반대급부로 이제 프라핏을 추구한다든지 이런 거잖아요. 금전을 하는 거죠. 네. 그 공익이나 이런 거를 표방하면 가장 중요한 게 그 철학인데, 이 철학은 뭐예요?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 거는 재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의 어떤 인생을 제가 듣고 그 안에 또 내가 개입해서 또 바꿀 수 있는 부분을 또 같이 바꿔보고, 이런 부분들이 되게 저한테 좀 맞다는 느낌이 들고, 정확하게 이 모임이라 그래야 되나? 모임의 지향점은 대신대로 많은 사람을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연애를 시키는 거예요. 네? 연애를 시키는 거예요. 결혼이 아니라 연애를 시키는 거다. 결혼이라는 거를 위해서는 일단 연애가 돼야 되죠. 일단 연애를 시키는 거다. 그러니까 굳이 결혼을 염두에 두는 건 아니네. 굳이 결혼을 염두에 주지 않습니다. 저는 상담하면서 그러니까 오히려 이것이 그 사람들하고 이제 어울리는데 여러 가지 편하지 않은 사람들이 조건이 좋지도 않고 스스로 자관 자기를 자꾸 뒤떨어졌다 생각하고 가둬놓고 어울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어울리는 어떤 그 기회를 준다, 이런 컨셉이니까요. 맞습니다. 맞는데 거기에 조금 기술적인 어떤 지원을 해드리는 거죠, 그 사람들. 그러니까 어찌됐든 이 모임의 철학은 어울리자. 네, 만나자. 많이 만나자, 많이 어울리자, 그리고 내가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거를 그 사람들한테 심어주는 거죠. 나의 그 자신감을 회복하자. 그렇죠, 그렇죠. 그 자신감을 회복하고 당당하게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만나고 하다 보면은 뭔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죠. 그래서 연애가 돼야지만 그 과정상에 결혼도 있고 또 출산도 있는 건데, 이게 뭐 아예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서로 그 결혼이나 출산을 지향하지 않더라도, 그걸로 가지 않더라도 어울리는 그 자체가 참 의미 있는 거 아니냐.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자연스럽게 결혼이 되지 않는 거죠.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그 시작한 지는 얼마나 됐어요? 지금 4년 반, 그 5년 다 돼요. 아주 고생 많이 했네요. 끝까지. 앞으로는 그 어떻게 운영해 나갈 작정이에요? 전 이제는 조금 방향성이 좀 확실하게 좀 생겨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 게, 얼마 전에 제가 한일 미팅을 한번 영상을 보여드렸어요. 근데 시장이 여기만 있는 줄 알았는데 굉장히 괜찮다고 하는 사람들이 여기 많다는 거죠. 그렇죠. 저도 사실 처음 하는 거거든요, 한일 미팅. 이번에 일본 유학생들하고 대학원생들, 또 파견 공무원들
그런 사람들을 해서 이렇게 이제 해놨는데 똑같은 스펙을 가지고 계속 빨간 사람을 똑같은 스펙을 가지고 똑같이 가는데 이 사람들은 다 쓰고 일하는 거예요. 이분은 사람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 판의 문제이기도 하다. 그거 좋네. 그전 세계로 확산시켜도 좋겠네. 선생님께서 저한테 이런 영감을 주셨어요, 솔직히 말하면. 아주 좋네. 그 이제 비전이 그 이제 확실해지네요. 좀 확실하죠. 이거는 네. 전 세계로 확산시키라고 하는데 네네네네. 그게 바로 이제 지금 21세기의 인간들이 갖는 여러 가지 이 디펙트들이 있잖아요. 그걸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건전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한편으로는 그 병적이고 악마적인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한 번에 다 망치는 수도 있겠죠.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이 조직 전체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래도 이제 조심하면서 세계적 그걸로 넓혀나가야죠. 그러면 이제 자꾸 그 좋은 사람들이 자꾸 나오니까 그 속에서 그렇게 해서 이 세계적 운동으로 해나가면 좋겠네요. 소개할 때 제가 원칙을 가지고 하는 건 뭐냐면 제가 만나지 않는 사람을 소개하지 않습니다. 소개를 어떻게 1대1로 소개를 하나요? 아니면 여럿이 만나게끔 하나요? 대규모로 만나는 미팅 파티가 이제 거의 한 달에 한 번 정도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한 달에 2번 정도 했거든요. 그런 미팅이 메인이고 그렇게 하는 그게 이제 메인 미팅이고 나머지 이제 그래도 안 되는 친구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모여있으면 쭈뼛쭈뼛하고 말에 못 끼어들고 어떻게 할 수도 모르고 그런 친구들이 그럼 그 친구분 나중에 또 전화 좀 1대1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비용을 받긴 받아요. 그렇게 하는 이제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궁금한 게 좀 있었습니다. 사실 그 2년의 바나나라는 곳을 선생님이 잘 아시는 것도 아니고 사실 그리고 또 저라는 사람들 이렇게 잘 아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선생님께서 이렇게 저희한테 인터뷰를 이렇게 해주시기 결정을 내리시게 된 그런 계기가 이렇게 있었는지 좀 궁금해요. 하고 있는 그 일에 대해서 처음에 나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굉장히 의지적으로 그 한글 보고 자원봉사자들도 있고 의미가 있다. 그 사업체가 아니고 의미를 목적으로는 사업이 아니고 출발 자체가 이제 만나는데 여러 가지 그 제한이 있는 사람들을 좀 그 만남의 장으로 이끌어낸다. 그거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현대의 개념이거든요. 지금 현대의 모든 그 문제들이 어디서 생기느냐 하면은 결국은 이게 이제 지난 1970년대부터 시작된 대량 생산 사회에서 이제 우리가 다 염려하던 그게 이 인간 소외잖아요. 아이솔레이션. 소외를 이제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는 것이 지금에 있어서는 인류의 문제가 되어버린 거거든요. 그리고 소외를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무브먼트잖아요. 그게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소외를 극복하는 그런 것들은 그 지금의 똑똑한 사람들이 다 이제 그 이익 추구의 삶을 살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이 자본주의의 그 엄청난 폐해가 있지만 자본주의를 막아야 될 똑똑한 사람들이 자본주의 앞장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지금 이제 이 사회거든요. 그런 점에서 그 어쨌든 간에 소외의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도와가지고 만남의 장으로 끌어낸다는 건 그게 굉장히 철학적이거든요. 그러면서도 인류가 나아가야 되는 그런 길이기 때문에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선생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실은 이제
그랬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연애에서 약간 소외가 되어 있던 사람들이죠. 사실 나의 의지로 뭔가 좀 잘 안 되시는 분들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제 그거를 그렇게 뭐 소외됐다고 느끼지는 않았지만 이제 이렇게 개념으로 정리를 해주시니까 그런 느낌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이 보시기에 이 시대에 남녀가 이렇게 연애를 하지 않고 결혼에 아예 생각이 없어지는 어떤 이 패러다임에 걸려있는 이 큰 문제가 도대체 뭐라고 생각하세요? 가장 큰 것은 이제 이 과거에는 남자와 여자가 만나는 것이 모든 것이었거든요. 그 우리가 이제 액티비티라는 거는 그 액트, 이 사람이 이제 행동하는 것들을 이렇게 이제 하나씩 이렇게 카테고리로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사람의 그 액티비티는 과거에는 그것이 남자와 여자가 만나는 게 그 모든 액티비티보다도 최상위에 있은 거거든요. 가장 큰 즐거움이었다고 보시죠. 즐거움이자 또 그것이 결혼을 해가지고 아기를 낳아서 생산력을 보충한다든지 그 이상 중요한 게 없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그런 그 아주 절대적 위치에 있던 남녀의 만남이라는 액티비티가 수많은 액티비티 중에 하나로 이렇게 내려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워낙 이제 못지않은 액티비티들 많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남녀가 만나는 게 과거 제왕적 지위에서 지금은 한 장군의 지위 정도로 떨어진 거죠. 장군은 많으니까요. 그것이 가장 크다고 봐야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선진국이 되면 소득이 늘고 이제 여유가 많아지고 하면은 상당히 그 자기만의 것을 추구하고 자기만의 것을 간수하려고 하는 그 굉장히 강한 흐름이 생겨요. 그러니까 남하고 쉽게 어울리거나 이런 걸 싫어하는 거죠. 가난한 집은 애들 한 13명이 방 2개에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부자가 되면은 방 하나가 안 살고 방 하나에 13명이 산다 그러면 거기서 못 견디거든요. 그런 거나 비슷해요. 그래서 남녀와 만남 이런 거는 그 굉장히 그 고도로 세밀해지고 섬세해지고 이러면은 그 남녀가 만남으로서 필연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싫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남녀의 그거에 큰 장애가 되죠.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정리해 주시니까 그 이야기 속에서 저도 공감하는 부분은 그 SNS의 여파가 너무 크다고 생각해요. 특히 뭐 인스타나 이런 것들 그 안에는 뭐 온갖 소위 말하는 자랑질들이 넘쳐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자랑질들을 늘 이렇게 눈에 이렇게 담고 마음에 담아왔던 친구들이 저한테 와서 상담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는 어마어마한 그 물질의 풍요나 뭐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걸 여기 와서 저한테 이렇게 쏟아내니까 맞춰줄 수가 없는 거죠. 자기가 그 마음속에 바라고 있던 그 현상이 나오니까 그거를 좋아하는 어떤 그런 상황을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사람을 좋아하고 하는 거는 윤리 도덕적 또 뭐 기타 여러 가지 그 쉽게 얘기하면 이제 선이나 이런 쪽으로 가 있어서 만나는 경우는 되게 적어요. 다 그런 허영과 환상을 갖고 있는 그게 매치가 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만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우리가 두 가지의 미팅이 있다 그럽시다. 하나는 아주 진지한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세계를 걱정하고 인류를 걱정하는 이런 모임이 있고, 하나는 되게 웃기는 인간들이지만 되게 신나는 모임이 있으면 글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현대인이란 무엇이냐? 그 현대인은 지금 되게 후자 쪽이기 때문에
그런 쪽을 자꾸 맞춰주는 것이 그게 오히려 철학적으로 더 의미가 있어요. 모여서 막 세계를 걱정하는 것보다 뭐 그게 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저희 한 30대, 40대 이렇게 이제 요 남성들이, 여성들이 있는데 요분들이 과연 그러면 좋은 사람이라는 기준을 그 사람들도 가지고 있겠지만 선생님이 생각하는 좋은 사람을 택하는 기준은 어떤 쪽으로 방점을 찍어서 봐야 한다고? 그 이제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사람 그 자체의 좋은 사람, 네. 누구를 만나든 간에 그 자체로 좋은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 사람은 성실한 사람이라고 봐요. 지금 지금 현대에는 많은 걸 가져야죠. 자격증도 있어야 되고, 돈 버는 능력도 있어야 되고, 좋은 직업도 있어야 되고, 좋은 부모도 있어야 되고, 뭐 환경, 수십 수백 가지를 가져야 되죠. 그 중에서 누구에게나 적용되고 누구에게나 가장 소중한 가치는 내가 봤을 때 성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 그 사람이 성실하냐 안 하냐가 중요하지. 그래서 능력이 있고 뭐 있고 이런 거는 그러면 다 변하는 거기 때문에 어제 능력 있던 사람이 오늘 갑자기 무능력한 사람도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러한 그 변하는 기준보다는 어떤 절대적인 게 있어야 된다 하면 그거는 성실이다 이렇게 보고, 그 성실 안에는 어떤 그 상대방하고의 관계의 진지함, 책임 이런 것도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실은 자기에게 성실한 사람은 그런 거를 다 하게 되어 있어요. 또 하나 이제 그 인간 자체로 성실함이 아니고 다른 사람하고의 관계에서 그 중요한 덕목은 이 상대에 대한 배려죠. 너무나 일반적인 거죠. 이게 그 좋은 사람이라는 건 뭐냐면 이 관계가 이 사람은 이제 항상 관계를 갖고 살잖아요. 자기 혼자 사는 사람은 없으니까. 관계를 갖는데 뭐가 잘 될 때는 누구나 다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뭐가 안 좋을 때는 좋은 사람은 먼저 상대방을 걱정을 해요. 좋지 않은 사람은 나를 걱정해요. 내 걸 먼저 챙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또 그거예요. 좋을 때는 되게 잘해요. 나쁠 때는 아주 빨리 망가지거든요. 끝이 되게 나빠요, 그런 분들은.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한 것은 이 상대방에 대한 배려. 이것이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서는 제일 중요한 거죠. 그 두 가지만 갖추면 좋죠. 스펙이 아니라 그죠? 스펙 같은 거는 몸이나 철학이나 이런 걸 그렇게 바꿔나가야죠. 어떤 지향점이 있어야죠. 고맙습니다. 네. 너무 좋은 얘기 많이 남겼어요. 사람들이 하도 많이 와서 기다리고 있어서 쉬고 제가 조심하겠습니다. 사이가 마음에 닿고 낼 수가 있나? 뭔가를 깨우친 사람? 그 인도어로 시따르따라하죠. 되게 깨우친 사람을 만난 느낌. 와, 이거 어떤 질문에도 되게 생각 못하는 부분을 딱 크게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담아서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는데, 질문을 하면서도 많이 좀 떨렸어요. 말이 막 안 나올 만큼 좀 굉장히 좀 긴장을 했던 것 같습니다. 되게 좋은 만남이었습니다. 2년의 회원들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사는 30대, 40대 미혼 남녀들에게 누구나 아는 어떤 이야기지만 그거를 굉장히 좀 철학적으로 이렇게 풀어내서 그분의 이제 그 생각의 세상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오늘 할 수 있었다는 게 너무 좋았어요. 되게 좋았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